주택백화점입니다.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장마가 좀 길게 지속이 돼서 현장에 공사를 하는 데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까지 또 비가 이어진다 그러죠. 썸네일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패시브하우스 할인 시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은 말고 저희 주택백화점이 항상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주택 모델이 있을 때 처음으로 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할인해서 시공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목조 패널. 유럽에서는 평균 300mm 이상의 두께의 패널만을 사용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용 단열 패널. OSB하고 OSB 사이에 EPS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패널을 얘기하는 거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패널입니다. 그 역시도 최소 두께가 300mm가 넘어야지 패시브 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열 관리율, 단열 수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ICF라고 합니다. Insulated Concrete Foam이라고 그래서 스티로폼 블락 중간에 콘크리트를 타선하는 양단열 공법이죠. 보통 이 스티로폼 블락의 EPS 블락의 두께가 30cm가 넘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단열재 두께가 무조건 300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패시브 하우스에서 요구되는 외벽의 열 관리율, 즉 0.1에서 0.15 이 수준의 단열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패널을 사용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구조상으로 보면은 구조용 단열 패널도 샌드위치 판넬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얘기하는 샌드위치 판넬이라 그러면은 메탈 시트, 그러니까 그 철판에다가 중간에 흰색 스티로폼 들어가는 걸 갖다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물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사실 샌드위치 판넬도 단열은 절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냉동 창고 같은 것들도 샌드위치 판넬로 짓고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샌드위치 판넬도 진화를 합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양쪽 면, 그러니까 양쪽 면을 갖다가 스킨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부죠,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단열재 부분을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스킨의 중간에 단열재가 충진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스킨 부분도 진화를 하고 단열재 부분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스킨 부분이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하고는 틀리게 MgO, 마그네슘 보드를 얘기를 합니다. 마그네슘 보드는 불에 거의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들 않고 내화에도 강력하고 내습에도 강력하고 내수에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EPS가 아니라 XPS, EPS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단열재, 그런 단열재로 만들어진 일종의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벽체 두께가 311mm고요. 단열재 두께가 28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패널을 갖다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 열 관리율이 지금 공식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0.16, 1에서 116 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0.1에서 0.19 사이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을 갖다 좀 더듬었는데
0.11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웬만큼 그 좋은 단열의 패널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은 스틸로 들어갑니다. 목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패시브 하우스는 스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국내에서 이런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업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새롭게 개발한 기술력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처음 시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혜택을 드려서 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도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근데 패시브 하우스는 1991년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시공한다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뭐 그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일반적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유럽이나 북미에서 시공할 때는 목조 패널, 구조형 단열 패널, ICF,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패널들로 시공을 한다는 걸 갖다가 아시면 되시고요. 뭐 철근 콘크리트 공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단열, 내단열을 다 해야지 패시브 하우스가 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아마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열 관리율을 만들어내려면은 외단열, 내단열 아마 두껍게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에다가 단열재까지 그렇게 두껍게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단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단열재가 외단열, 내단열을 다 두껍게 들어가 버리면 공간의 손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걸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주가 또 금방 다 갔습니다. 한 달도 다 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시즌이 돌아옵니다. 아무래도 문의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주택 문의가 많은데, 남들 많이 하실 때 하시면은 설계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공장에 저희들 생산 라인도 지금 굉장히 패널 생산에 빡빡한 스케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서둘러서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은 한결 더 수월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